파일에서 resume 잡name db 누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세이브 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변이를 봤었죠. 그래서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플랫 레저트 컨투어 플랫 노달 솔루션 에서 DOF 솔루션에서 뭐 X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Y 방향으로 볼 수 있고 Z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X나 Z는 하중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변이가 없을 거고요. Y로 하면 변이가 크게 나오겠죠. Y로 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썸 있어요. 벡터 서메이션인데 벡터의 합으로 보셔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식을 통해서 푼 결과 0.2m 처짐, 그러니까 즉 20cm 정도의 처짐이 발생되었고 해석을 돌린 결과 0.195498m, 그러니까 즉 한 19cm 정도의 처짐이 발생돼서 오차율이 한 2% 정도, 얼마였죠 그때? 2%였나? 그 정도의 오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터스 창에 노달 솔루션이라는 건 이제 노드의 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드의 해, 노달, 노드의 솔루션, 뭐 결과값이라 보시면 되고, 노달 솔루션. 그 다음에 스텝은 지금 우리가 하중을 하나밖에 안 줬기 때문에 스텝이 1이고, 그 다음에 이 해석 대상의 서브젝트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고, 시간은 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표현한 useS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벡터 썸이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썸. 그래서 뭐 에버러지 값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RSYS는 뭐 로테이팅 시스템 뭐 이런 건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DMX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맥시멈이 요 값이고, 그 다음에 Smax는 스크린에서 나온, 이 화면에 나온 맥스 값이라서 맥스 값이고, 요거는 이렇게 뭐 언셀렉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값이 바뀌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이 이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게 하나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노달 솔루션에서, 좌측의 노달 솔루션에서 스트레스, 우리 응력을 보려고 했는데 응력이 나오지 않는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그랬는데, 자, 이 화면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프린시팔 스트레스로 S1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맥시멈은 아까랑 똑같은 값인데 밑에 스트레스 값이 안 나오고 그냥 쭉 다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얘는 응력에 대해서 표현이 안 될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응력의 단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응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응력의 단위는 파스칼이죠. 파스칼. 자,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이라는 단위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단위에서 요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바로 면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모델링한 걸 보시면 이게 면적이 있나요? 면적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빔에 대해서 단면의 형상을 넣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넣긴 했지만, 지금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는 이 에어리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의 응력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응력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응력을 보려면 여기 보시면 이제 플락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메뉴가 있어요. 플락 컨트롤.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앤 쉐입. 제가 뭐 이런 거 다 전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너무 방대해서 일단 하는 것만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앤 쉐입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뭐 슈링크 엔티티 바이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스 오브 엘리먼트인데 여기 보시면 E 쉐이프란 게 있어요. E 쉐이프. E 쉐이프가 뭐냐면 바로 엘리먼트 쉐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요소의 형상. 요소의 형상을 나타내겠느냐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오브 엘리먼트. 엘리먼트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E 쉐이프. 그래서 얘를 ON이라고 체크하시면 ON을 체크하고 OK를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얘 때문에 잘 클릭이 안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 단면 1cm 1cm의 단면에 대해서 이게 실제 형상에 대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응력이 바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0.5에 10 곱하기 9승이니까 얼마죠? 0.5에 10 곱하기 9승이면 0.5 곱하기 10 곱하기 9승하면 이렇게 되고 나누기 1000 하면 킬로 메가니까 500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응력성도를 보시면 일반 우리 탄소광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때의 탄소광의 일반적인 항복 응력 값은 250메가파스칼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가 500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500이면 거의 하단에 가까운 그런 값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해석을 이 선형 안에서 계산했잖아요. 그죠? 요 기울기로 탄성계수를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러한 500 값이 나오게 되려면 얘는 재질의 비선형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다 다르겠죠. E1, E2, E3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0메가파스칼이 나왔다라는 이 값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값이죠. 정확하지 않은 값이죠. 일단 얘 자체는 일라스티를 넘어간 탄성체를 넘어간 플라스틱 소성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이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응력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고지역학을 잘 하시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응력이 표현될 수 없었고 또한 이때 나온 500메가파스칼이란 값은 신뢰할 수 없는 값이다 라는 거죠. 선형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절점이 우리가 끊어준 것만큼 노드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이렇게 좀 더 실제와 근접한 곡선형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노드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노드의 그런 위치는 여러분이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품에 대해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 결과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지점에 대해서의 처짐만 궁금했기 때문에 이 중간의 노드들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뭐 여기서도 알고 싶을 거고 여기서도 알고 싶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값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를 보면 레저트가 있어요. 레저트의 노달 솔루션 똑같이 지금 우리가 여기 노드의 해를 구한 것처럼 노달 솔루션을 보시면 똑같이 DOF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그냥 보시면 XYZ가 다 나오니까요. 뭐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어요. Y로 보셔도 되고. 자, 그러면 UI가 보면 실제 1번 노드가 여기겠죠. 얘는 0,0,0이 나온 걸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매겨졌네요. 2, 3이 아니라 여기가 2번이 됐네요. 1번이 됐고, 아마 키포인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번호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노드가 마이너스 0.195m. 자, 그 다음에 3번 노드가 대충 여긴가 보네요. 3번 노드, 여기네요. 3번 노드.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노드가 되네요. 그래서 4번 노드가 0.1m 정도의 처짐을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은 해결이 됐고요. 응력이 왜 표현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해결이 됐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의문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지금 까만 공간은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이 해석품의 도메인, 이 해석의 요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웹8보나 이런 해석을 할 때는 대부분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디서 계산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구라는 환경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쵸?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화성에 가시면 화성에서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뭐 나중에 여러분이 달에서 일하시게 되면 달에서의 환경에서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우리가 화성이나 달을 못 갔으니까 얘는 지구 어딘가에 있는 물체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건 결국, 물론 뭐 에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항상 받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중력이죠. 이 자체 이러한 웹8보는 벽에 여러분이 이 웹8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바로 딱 이렇게 벽에서 딱 꼿꼿이 이렇게 서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이 항상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여기에 대해서 그때 힘 1000N인가요? 걸었지만 그 힘 외에도 바로 자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는 뭐 정력학이나 고체역학에서 외력에 의한 그러한 문제를 주로 풀어왔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에서 항상 뭐 중력이란 것은 우리가 배제되었죠. 근데 실제로 이 중력이란 건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중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중력이란 것도 외력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웹8보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셋을 하고요. 자, 그리고 프리프로세서에서 우리가 로드에 대해서 define load,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줬던 포스를 한번 지우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structural force, 키포인트 줬죠. 키포인트. 자, 요 키포인트에 줬고요. 클릭하고 OK 누르면, 자, 모든 포스 모멘트를 지우겠냐, 포스 모멘트를 지우겠냐. 그래서 네, all 누르면 되겠죠. 우리가 힘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줬던 FY가 제거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솔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빵이 나오겠죠. 빵. 솔브 current ls 누르신 다음에 노달 솔루션 보시면 그냥 0이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시 리셋, 다시 프리프로세서에서 로드, 어플라이,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를 주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중력이란 걸 줘야 돼요. 중력은 어떤 걸 주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될까요? 첫 번째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일까요? 두 번째 포스와 모멘트, 그 다음에 프레셔, 템퍼레이처, 템퍼레이처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 이너시아라는 게 있어요. 이너시아는 우리가 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 자,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차를 타고 이동해 보신 적 많죠? 그죠? 마우스로 그려서 그림이 되게 힘든데, 차를 붕 이렇게 갑자기 타고 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카 시트가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붕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충 튕겨 나가죠. 이 차가 가다가 딱 멈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반대로 차가 서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때는 가속도가 플러스로 작용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죠. 이너시아. 자,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죠? 얘 자체는 중력을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러한 마이너스 y로 얘가 처짐을 발생하게 되려면 어떠한 관성력을 줘야 될까요? 이때는 플러스 9.81m/s를 줘야겠죠. 세크 제곱을. 그래야 얘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성, 이너시아라는 걸 이용해서 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아요. 뭐 각속도도 있고 각가속도도 있고 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비티라고 돼 있어요. 그래비티, 그 다음에 글로벌 있고 온 컴포넌트인데, 글로벌은 이제 이 전체, 그러니까 즉 좌표축 기준으로 0,0,0을 기준으로 전체 해주는 거고, 온 컴포넌트는 뭐 부위별로 따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을 주시면, 자,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를 주는 건데 y로 주면 되겠죠. 9.81. 마이너스로 주면 안 되겠죠. 자, 오케이. 9.82의 가속도가 이 글로벌 전체에서 위로 갑자기 가속도가 훅
생긴 거예요. 위 방향으로 이렇게 훅 가속도가 생긴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다시 솔루션, 솔브, 커런트 ls, 오케이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너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다시 노달 솔루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썸을 눌러볼게요. 뭐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XYZ 컴포넌트보다 요거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뭐 해석에 대해서 지금은 뭐 당연히 Y라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혹시나 뭐 다른 해석을 할 때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게 되면 자, 얘는 단순히 중력만으로도 5.816mm가 처짐이 발생되는 거죠. 그죠? 5.816mm. 이 실제 얘는 단위는 미터니까요. 우리는 다 MKS라는 단위를 썼으니까 얘를 0.00586m라고 해도 되고 5.816mm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짐이 생기고. 자, 그럼 응력도 한번 볼까요? 응력. 똑같이 주응력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16.7 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이 걸리네요. 자, 응력의 최대 위치는 바로 여기죠. 당연히 지지점이 가장 항상 큰 응력이 나오겠죠. 자, 그럼 16.7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실제 뭐 얘가 견디는 250 메가파스칼보다는 항복 강도에서는 충분히 들어오고, 그죠? 부른 거 반대로 보였네.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짐 양도 아까 5mm였나요? 5mm 정도 처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상 없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 이거와 이거의 그러한 시너지 효과, 두 개의 계산 결과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또 다르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는 뭐 500메가파스칼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한 우리가 힘을 줬는데 어떤 힘을 줬는데 응력 값이 240메가파스칼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때 힘이랑 자중을 합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240 더하기 16.7이라는 값을 더하게 되면 얘는 256.7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항복 강도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제 항복 강도 밑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네요. 자, 대부분의 이제 산업에서는 어떤 허용 구조에 대한 허용의 기준을 두 가지를 줘요. 그래서 하나가 FU고 하나가 시그마 I, 두 가지를 주는데 요게 바로 이제 파단 강도, 울티메이트 스트레스라 해서 파단 강도고, 요거를 일드 스트렝스라 해서 항복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항복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50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U는 한 400에서 뭐 한 550까지도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계재료 시간에 아마 잘 배우셨다면 그 실제 파단 강도랑 그 다음에 이론적 파단 강도랑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낮은 거 써야겠죠. 항상 400을 기준으로 쓰게 되면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쓰냐면 어떨
얘는 피로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주로 움직이는 물체, 움직임이 있는 경우, 얘는 그냥 단순 지지, 이럴 때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물론 시그마 U와 시그마 Y의 안전계수는 다르겠죠. 얘는 당연히 1보다는 작겠죠. 항상. 그래서 뭐 0.3이라든가 뭐 0.6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는 이제 시그마 Y 항복 강도일 때는 0.6일 때도 있고요. 얘도. 그 다음에 뭐 0.8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1.3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는 1보다는 클 수가 있어요. 가끔은. 때에 따라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허용 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하시는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이 있어요. 기술 기준이 뭐 때에 따라서는 KS가 될 수도 있고요. 코리아 스탠다드. 그 다음에 일본 것도 많이 쓰고요. 지스.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아스메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뭐 AISC.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맞게끔 여러분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뭐 우리가 이런 어떠한 기술 기준도 없다 그러면 가장 척도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이 항복값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파단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성계수 자체가 우리가 또 그걸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비선형 해석이잖아요. 선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영역에 대해서, 즉 소성 변형 영역에 대해서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지만 얘는 선형 해석이고 탄성계수는 오직 하나고, 그리고 얘 안에서 어떤 응력이 발생되면 우리가 응력선도에서 보시면 이 안에서 응력이 발생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또 바뀌고, 그리고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또 S값도 각각의 변이 일어난 거에 따라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항복강도 기준으로 이 안에서 있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요 안에 있으면 구조 자체는 항복강도 이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대학교 때는 이 항복강도 안에만 들면 된다고 막 그렇게 배웠어 갖고 단순하게 막 그렇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도 이렇게 뭐 기술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실제 사회 나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참 많이 먹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랑 실제랑 많이 달라서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아시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구조 해석을 하든 뭐 수계산을 하든 어떤 구조에 대한 설계를 했으면 얘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버틴다라는 건 각각의 정해준 기술 기준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명확한 기술 기준이 없을 땐 최소한 항복 강도 안에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한 구조 자체가 어떠한 뭐 펌프라든가, 안에 펌프 보면 이제 모터 달려갖고 막 이렇게 돌죠. 그럼 진동 발생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뭐 교번 하중을 받는 재료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피로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뭐 0.8 이하, 0.6 이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복 강도의 0.6 이하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다 다 이제 허용하는 기술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도, 저는 이때 본미세스
요 폼미세스 요것만 많이 쓴다고 그렇게 배웠어갖고 항상 요걸로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때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죠. 기술 기준. 뭐 스트레스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물 구조 많이 쓴다고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주응력은 또 어떨 때 보고, 2차 3차는 솔직히 많이 보진 않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지금 말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좀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맞는 설계에 대해서 맞게끔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이론식 자체도 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폼미세스 스트레스로 할게요. 이 폼미세스 스트레스라는 것은 주응력이란 전단응력 같은 것을 다 동시에 고려된 응력 평가 방식이거든요. 이 퍼스트 같은 경우는 주응력, 1차 주응력만 고려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전단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폼미세스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S1의 값은 16.7 메가파스칼이지만, 만약에 폼미세스를 이걸 평가한다 그러면 폼미세스 놓고 OK 누르시면, 이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같네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값이 바뀌거든요.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단 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없고, 아마 이 색깔이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얘는 주응력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장 방향에 대해서는 맥스가 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인장되면 이쪽은 반대로 뭐 압축이 되겠죠. 컴프레시브 되고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폼미세스에서는 요거 두 개 다 고려돼서 여기서도 맥시멈이고 여기서도 맥시멈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폼미세스 계산식 자체가 제곱의 루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16.7이지만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16.7 메가파스칼이 얘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에나 있을 땐.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9.8 넣었지만 뭐 달에 가면 어떻게 돼요? 9.81에 6분의 1한 값을 넣어야겠죠. 그죠? 나는 6한 값을 넣어야 될 거고, 뭐 화성은 또 다를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얘는 응력이 이만큼 걸리더라. 그런데 만약에 외력을 줬는데 240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항복 강도 250 메가파스칼을 넘는 값이 나오니까 얘 자체가 구조가 안전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중 해석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구조물을 하더라도.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강성을 가지는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냥 이러한 직립면체 쇳덩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자중 해석하면 이 자체 뭐 응력은 크지 않잖아요. 그죠? 얘 자체에 걸리는 응력은 너무 그냥 견고한 쇳덩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뒷받침할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자중 해석은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내진 설계인데, 내진 설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가다가는 막 굳이 뭐 이런 걸 내진 설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요구하는 그쪽에선 일단 자신들 자체가 이제 내진 설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내진 설계에 대한 어떠한 지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걸 해서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값이 나오고 뭐 당연히 누가 봐도 안전하지만 아무리 작은 값이 나오더라도 그걸 보여줌으로써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때 가끔 보면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왜 하지? 라고 할 때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일하시다 보면 해석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일을 할 때 야 이거 꼭 굳이 해야 돼? 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뭐 좀 어떻게 보면 이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느낄 땐 많지만 근데 반대로 그거를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걸 좀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했는데 이거 말도 너무 낮아 이거 뭐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뭐 이렇게 라도 문서라도 뭐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안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해석한 거랑 그럼 이거를 더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좀 다음번에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진도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고려할 것인가. 물론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포스를 넣고 그때 보시면 이 유한요소의 장점이 동시에 여러 가지 하중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동시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건 좀 다른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아마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으로 기록 남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